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은 지금 다이버전스에 대한 설명을 처음으로 스타트를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이버전스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버전스를 알기 전에 지금 이 제가 쓰고 있는 이 보조지표 RSI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자, RSI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얘 이제 뭐 정의로 본다라고 하면 상대 강도 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단 뭐 간단하게 과매수와 지금 현재 과매도 상태가 되면 일단 여기서부터 추세 반전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지금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좀 파악하는 지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정의로 보면 14일에 지금 현재 이제 14일에 상승폭 합계와 분모는 이제 14일의 상승폭 합계고요. 똑같이 지금 상승폭과 14일에 지금 상승폭 플러스 하락. 이게 지금 좀 그리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RSI는 14일 합계
이게 이제 분모예요. 분모는 14일 상승폭 합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 단 하락폭 합계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나와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나와주는 지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분모예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두 개 합쳐지는 게.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RSI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드린다라고 하면, 자 지금 70에서부터 지금 삐져나오는 게 있죠. 100까지 올라가는 지금 자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보시면 과매수, 매수세가 너무 크게 나오면서 이제 이런 구간들을 과매수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음영이 친 구간이 지금 30에서 70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30 언더로 지금 빠지는 구간들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매도세가 이제 너무 많이 나왔다. 이제는 이제 추세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신호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간단하게 현재 지금 추세가 너무 강하거나 약한지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이제 1차적인 매매 방식이나 관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일단은 좀 가져갈 만한 게 뭘까요? 자, 1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과열 구간이 발생했어. 과열 구간이 너 발생했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매도세. 과열이 이제 심하게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 부근서부터는 지금 매도 관점으로 이제 추세를 볼 수가 있고, 만약 바닥이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바닥 구간대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매수세가 나와주는 자리값. 이제는 또다시 과열 구간이 형성되어 있던 구간이니까 고점 대비 이제 또다시 낙폭 매도세가 지금 나와주는 자리값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1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매매 관점으로 좀 더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과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아래꼬리 크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보다는 이후 추세가 하락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조 지표를 100%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봤을 때 확률상으로 그래도 반등에 대한 신호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닌 경우도 발생을 한다. 어떤 경우에 아닌 경우가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열이 생긴 다음에 횡보자리, 횡보파동으로 가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값 조정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가 나오지 않고 계속 이런 횡보 장세를 좀 기간값 조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조정은 당연히 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올려주면서 가격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자리, 어떻게 보면 이 과열 구간을 안정화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횡보 자리가 길어지면 기간값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현재 과열 구간을 소화를 시키는 자리값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천천히 추세가 또 빠지면서 횡보 그러니까 강한 추세가 아니고 계속 변동성을 주는 추세로 넘어왔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과열이 이제 형성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강하게 상승으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닌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 횡보 자리가 너무 길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일단은 의심을 할 수 있는 자리값까지 생겼으니까 적어도 이런 지금 그냥 단순 과열 구간에 따른 여기서의 매수, 그리고 고점 부분에 따른 매도 관점을 가져갔었을 때 일단은 단순히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과열 구간에 따른 지금 내용 해석으로 지금 봤었을 때 조금 2%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려고 하면, 적어도 1차적으로는 이 과열이 다시금 30짜리 아니면 혹은 올라왔다가 70 언더로 빠지는 이런 타이밍에서 보는 게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현재 추세를 바라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열 시작 지점보다는 과열이 끝나면서 다시금 30에서 70 사이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자리값으로 봤었을 때 그때 이제 매매 타이밍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쵸? 약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금 추세의 연속. 그러니까 이런 자리 값들을 이제 완벽하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런 게 이제 페일리어 스윙이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올라와주는 변동 구간을 다시금 잡아먹으면서 과열 구간의 유지. 그러니까 이런 구간도 당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단순하게만 체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이 있고요. 요거는 단순히 지금 RSI를 기준으로 가져가는 단순한 매매 기법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러한 내용들 해석으로 봤었을 때, 뭐 과열 구간 소화하면 무조건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데 확률상 좀 높긴 하지만 아닌 경우에 잡혔을 때는 좀 힘들겠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일단 좀 바라본다라는 게 저는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해요. 다이버전스는 지금 뭐 RSI만 지금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뭐 스토캐스틱이 될 수도 있고요. MACD를 보조지표로 삼아서도 볼 수 있는 내용 해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일단은 RSI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지금 보면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이버전스에 대한 해석을 가져갔었을 때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얘 역시도 100%는 아니에요. 우리 항상 보조로 생각을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이버전스가 존재하면 다이버전스 발생했네. 무조건 추세의 반전을 보는 게 다이버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좀 지금 빠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생성이라 표현할게요. 생성이 되면 추세 반전 이거는 X 아닌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이 해석을 그러면 본다라고 하면 반전되는 추세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100%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러면 어쨌든 반전되는 추세에서 다이버전스가 거의 이제 대부분 발생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다이버전스가 생성된다라고 해서 추세 반전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따져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지금 다이버전스를 일단은 좀 체크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 정말 간단해요. 총 다이버전스는 일단은 세 가지가 일단 존재를 하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좀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일단 좀 따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반 다이버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일단 다이버전스는. 근데 주로 사용되는 거는 이 일반 다이버전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히든이나 과장 같은 경우는 뭐 다이버전스가 10번에서 20번 발생한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한 번꼴로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때 활용이 되냐라고 했었을 때 하모닉 패턴에서의 이제 이 패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하모닉 패턴에 따른 내용에서 이제 신뢰도가 이제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다이버전스인데 일단은 기본 이론만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것들은 지금 일반 다이버전스만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이걸로도 이제 충분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칸을 조금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정리를 해서 다이버전스 두 가지 고 가로줄까지 지금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실 텐데 칸을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자,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간단해요. 일단은 자, 위에는 일단은 가격이고 밑에는 이제 RSI인데 무슨 말이냐면 얘가 주가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주가의 변동이에요.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이 올라가는 형태인데 같은 기간 값으로 내려서 본다라고 하면 되려 보조지표에서는 고점이 내려가는 형태죠. 그럼 얘는 지금 자, 하락 추세로,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가 하락으로 반전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널.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그러면 하락 추세의 연속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져주고 지금 저점을 내리고 있는데 보조지표의 지금 저점은 되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가져간다. 얘는 내리는데 다이버전스 그러면 일단은 다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을 위에 상단 구간을 지금 가격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래는 보조지표. 자, 얘는 이제 하락 추세. 하락 추세로 지금 일단은 전환. 하락. 반전. 얘는 상승 반전이 있겠죠. 그렇죠? 가격의 움직임을 지금 일단은 이따가 체크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면 보조지표는 고점 기준으로 이게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애매해요. 그래서 특정 지금 올라와 있는 고점을 비교를 하던가 저점을 비교해서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좀 정리가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두 개 나눠서 2부에서는 지금 나머지 히든과 과장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거기에 따른 매매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패턴을 좀 적응을 시켜서 발전시키면 좋은지에 따른 내용은 자, 두 번째 시간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일반 다이버전스까지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색상을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달라요. 두 개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일반 다이버전스랑 지금 일단 가격과 지금 RSI 지표 기준이 이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이 바꿔서 그리면 자, 색상은 얘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얘는 고점이 낮춰지는데 되려 얘의 고점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같은 라인대의 고점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 비교도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그러면 지금 가격의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되려 여기는 저점이 내려가는 형태를 가져갔었을 때 이런 게 지금 히든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추세의 지속이라고 좀 표현해요. 반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얘는 히든 다이버전스는 더 큰 추세의 지금 지속이다.
얘가 지금 고점이 낮춰지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는 형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형태. 상승 반전, 지금 하락 반전이라고 표현했는데 반전이라는 거는 좀 일반에서만 좀 허용이 될 것 같고요. 상승, 하락으로 일단 좀 표현을 할게요. 얘도 일단 가격 상승, 얘는 반전된 상태에서 상승.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좀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쉽습니다. 거의 일반 다이버전스랑 좀 비슷한데, 얘는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우리가 쌍바닥, 쌍고점을 가져간다. 정확하게 같은 가격을 가져갔었을 때 이제 형태야. 자, 얘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노란색 겹치니까 자, 초록색으로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수평, 고점이 똑같고 아니면 저점이 똑같은 형태.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쌍바닥만 보고 쌍고를 보고 나서 추세 하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정 보조 지표를 봤었을 때 되려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가져가냐, 저점이 똑같은 기간에서 높아지는 형태를 가져가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과장된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한다. 가격이 똑같이 지금 방어를 하고 거의 비슷하게 방어를 해주는 자리값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가지, 3가지죠. 과장된 일반 히든. 자, 하락과 상승에 따른 내용 해석으로 지금 정리된 자리값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지금 따로 적어 두시던가 아니면 좀 캡처를 해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사실상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그냥 있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매매에서 좀 참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다이버전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은 이제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지우고, 자, 내용 해석으로 일단은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제가 다이버전스 매매를 할 때 일단은 다이버전스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경우가 정말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냐. 기본적으로 지금 이 보조지표의 움직임과 실제 지금 이 가격의 움직임은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하고요. 상승을 할 때 고점을 돌파할 때 일반적으로는 같은 가격대를 따라가요. 왜냐면 얘 역시 후행성이기 때문에 가격이 완성된 이후에 얘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하락하면 똑같이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요. 상승을 하면 상승.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상승, 하락.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어느 구간에서 그러면 고점이 다르고 저점이 다른 부분들이 생기냐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횡보자리가 좀 긴다던가, 기본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열 구간이 한번 세팅이 됐었을 때, 과열이 한번 발생됐었을 때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보조지표에서 과열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지금 과열 구간이 한번 발생했죠. 저점을 크게 밀면서 여기서 이제 과열 구간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이후에 횡보자리든 어떻게든 이 과열 구간을 좀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횡보자리 값을 가져가다가 저점을 더 밀었죠. 근데 저점을 더 밀었으면 일반적으로 얘가 이 과열 구간보다도 저점을 더 밀어줘야 되는데, 앞에서 큰 과열 구간이 발생을 하면 다음 추세 같은 경우는 얘 가격의 저점이 밀리는 형태에서 되려 이렇게 안 밀리고 올라가는 형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그쵸? 저점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얘는 내려갔는데 얘는 되려 이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 형태니까, 아, 이게 일반 상승형 다이버전스구나. 그럼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추세의 전환을 봤었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아닌 경우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똑같이 고점을 기준으로 이 고점을 지금 보고 다음 고점을 지금 과열 구간 형성된 거를 체크를 해봤을 때 얘 역시 똑같이 둘 다 우상향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추세가 하락 반전 되더라도
이거는 다이버전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일단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나 내용 해석을 보는데, 자 여기도 일단은 저점을 밀어주고 나와주는 자리값에서 해석을 하면 여긴 다이버전스가 지금 생기지는 않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1분봉의 데이터는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략 저 같은 경우는 5분에서 아니면 15분봉, 30분봉 기준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자 5분봉으로 한번 지금 체크를 해서 볼게요. 이게 보는 분봉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앞전에 얘기 드렸던 자리값도 자 과열 그리고 저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는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형태죠. 자 일반 상승형 다이버전스가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대에서는 어떤가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실제 대응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서 보면 일단 과열이 살짝 생겼어요. 그럼 다음 자리값 같은 경우가 과열이 살짝 생기던 아니면 거의 끝까지 오더라도 전고를 만약에 돌파를 해야 고점은 돌파를 하는데 이 과열 구간보다 허들을 살짝 못 넘는 형태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얘 역시도 미래의 다이버전스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가격대의 항생이 만약에 뭐 2200대까지 올라오더라도 추세가 금방 잡힐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염두에 두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과열이 강하게 발생했었던 구간대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열이 형성됐던 자리값들 보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지, 자 여기 강력하게 또 하나 발생했던 자리값이 생겼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 계속 지금 데이터 값을 지금 올려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과열이 두 가지 기준으로 고점을 보면 고점이 올라갔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있었던 과열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으니까 다음에도 지금 이전보다도 고점 허들을 강하게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열을 소화하는 강한 움직임을 못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네, 추세의 전환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일단은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상승 전환, 지금 고점에서부터 하락 전환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가져가 봤습니다. 자,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이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도 얘가 여기보다는 지금 기준으로 지금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다이버전스가 생겼는데 그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다음 고점 구간대나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분명히 다이버전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는 안 떨어지나요? 이렇게 기준을 잡고 앞에서만 꼭 기준을 잡고 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꼭 설정하는 게 잘 나와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겠죠. 아니 코에 붙이면 뭐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만 맞고 뒤에 대한 내용 자체는 코 좀 올라갔는데 그럼 다이버전스 생겼는데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일단은 가져가면 어떻게 보면 이거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기준을 잡자. 이 다이버전스에 따른 내용 해석에서 기준을 잡자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강의에서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역캐주얼 패턴에서 이 가격이 저점을 내렸을 때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모닉 패턴이 이제 그려졌었을 때 보통 하모닉 패턴이 나와주는 이런 자리값에서는 이 두 구간에서는 보통 히든 다이버전스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 더 지금 아까 지금 정리를 드린다라고 하면 일반 상승형 다이버전스, 일반 하락형 다이버전스는 고점이 올라갔었을 때 떨어지는 거였고, 일반 다이버전스는 하락이었을 때는 가격이 저점이 내려간 상태에서 추세를 반전을 보는 이런 자리값을 봤었어요. 그럼 저점은 내려가야 반전이 되는 건데 얘는 저점이 올라가 있는 형태죠. 고점도 내려가는 형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하모닉 패턴에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A와 C 구간 그리고 X와 D 구간에서 지금 바라보셨을 때 여기서는 이제 히든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해쇼 역해쇼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우리가 사용하라 할 수 있는 일반 상승형, 하락형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에서도 지금 보시면 왼쪽 어깨와 머리를 기준으로 나와주는 가격 고점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따져봤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따져봤었을 때가 지금 일단은 해쇼 역해쇼 패턴에 대한 해석이 지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냥 아무거나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값에서 이게 이제 해쇼 역해쇼 패턴이 지금 나와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이제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탈 자리값 지금 이후서부터 체크를 해봤을 때 얘는 가격 자리가 지금 19,300대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에 대한 관점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는 자리값이었다. 결국에는 뭐 이 자리값 터치를 보여줬는데 앞에서의 변동성이나 허들은 조금 힘들게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단기적으로 낙폭 보여줬다 다시금 말아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지금 상승폭이 안 가져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깔끔한 해석이 나올 수 있었던 해쇼 패턴이었다. 근데 뭐 해쇼 패턴으로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왼쪽 어깨와 머리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지금 강하게 발생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 패턴에 대한 내용, 다이버전스에 대한 해석으로 여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락할 수 있는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거고 보통 제가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그럼 여기 머리에서부터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어느 구간대에서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도 관점을 잡고 올라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매도 관점을 올라타고 여기서 이제 낙폭을 줄 때 보통 어디까지 보냐 했었을 때 이 지금 70에서부터 50까지 잠식하는 이 자리값을 1차 정도 지금 청산 구간으로 좀 보통 바라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열을 소화하기 직전인 30자리를 좀 맥시멈 자리값으로 봐라. 왜냐면 이 과열이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열을 뚫고 넘어가는 관점이 전체적으로 지금 비중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적어요. 전체 캔들의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 과열을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는 관점이 적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 홀딩을 계속 가져가더라도 여기서 과열이 생기지 않고 추세가 다시금 반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까지는 30 정도까지를 맥시멈으로 보고 이 과열이 생기는 거는 항상 결과값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을 가지고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해서 지금 같은 매매 관점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에 따른 내용으로 왼쪽 어깨와 머리 그리고 화면 패턴 기준으로는 X와 D 지점 그리고 A와 C 지점 기준으로 여기서 히든 다이버전스가 보통 발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기준을 안 가져가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에 두 개는 맞지만 뒤에 나와주는 추세랑 연결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맞아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서 다이버전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 제가 정리 드리고 싶은 게 그럼 향후 지금 나스닥에 대한 지금 움직임과 가장 궁금하겠죠. 현재 이 나스닥이 지금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지금 한 번 더 체크를 제가 항상 드리는 것처럼 자, 현재 상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 원웨이 지금 강한 낙폭 한 달 동안 지금 강한 추세를 보여줬었던 게 일단은 금리 인상의 시동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예고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단은 기술주의 나스닥의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컸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후 추세에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기업의 이제 실적 발표, 이때 당시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가 좋아서 우리 설 연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거래에 이제 강한 상승폭을 가져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후에 다시금 이제 매도세를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왜?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세를 주고 있다가 결국에는 2월 말부터 해서 3월 초까지 가져갔었던 강력한 악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지금 매도세를 계속 지금 저점을 그리다가 자, 바닥에서부터 지금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등 해석은 기술적 지금 저점이다라고 해서 저점 대비 지금 반발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를 강하게 가져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지금 좀 바라볼 수 있었던 주요 구간 이 구간대가 이제 기업 실적 발표였습니다. 자, 그럼 이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여기서는 지금 악재를 가져갔었던 게 넷플릭스의 이제 35%의 이제 주가 하락을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11% 이상의 주가 하락, 14%였나요? 그 정도 이제 낙폭을 보여주면서 대형주들이 받쳐주지 않은 장세 흐름이었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은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던 자리값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추세 반전을 못하고 결국에는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지속해 가다가 두 번째로 일단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게 FOMC의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이에요. 이전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끝내고 나서 두 번째 금리 인상에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베이비 스텝은 0.25%, 그리고 빅 스텝은 0.5% 한번 올릴 때,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0.75%를 올리는 건데 결국엔 자이언트 스텝으로 안 가고 계속적으로 시장에 풍기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빅 스텝으로 가져갔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깜짝 반등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깜짝 반등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이후 추세가 지금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형태였고 여기서 이제 다음 추세에서 이제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했던 구간 중에 하나가 CPI랑 PPI 발표 결국에는 금리 인상 두 번이나 단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지금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좀 물가가 그래도 이전 게 피크아웃이고 어느 정도 좀 잡혀줬겠다. 이전에 있었던 4월 CPI 발표 같은 경우는 3월의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뭐 니켈, 팔라듐 할 것 없이 강한 급등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의 지금 물가 상승률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후에 산업 원자재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많이 가져갔고 오일도 고점 130달러 대비 그래도 100 초반에서 110달러대 사이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가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되려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승을 했고요. 이전치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그 차이가 0.2%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하락 추세에 지금 연속을 가져가고 있다. 단기간에 지금 반짝 반등을 보여줬었지만 어제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18일 날, 그쵸? 18일에서 지금 19일 바뀌는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 시간대 나스닥 다우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빅스텝을 계속적으로 시사하는 파월의 지금 입에서 나와주는 내용들 때문에 이러한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금 지금 일단은 저점을 도전하는 자리값.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 흐름을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예상하는 지금 일단은 저점 주요 자리값들은 618 자리값까지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전저점을 본다라고 하면 11,570대까지는 지금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갈 수 있고 여기까지 터치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추세에 강한 반전을 한번 볼 수 있는 주요 마디값 여기서는 추세 전환 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해석을 해볼 만한 구간 중에 하나가 다이버전스죠. 우리 앞전에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자, 여기서 과열 구간이 한번 발생했는데 저점이 밀렸죠.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과열 수호 구간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만 더 밀려준다라고 하면 과열 살짝 소화하고 나서 추세 반전이 되는 다이버전스가 지금 좀 강력하게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만간 추가적으로 매도세는 있겠지만 한 번의 기회와 찬스로 지금 바닥에서부터의 강한 반등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 5월까지 해서 5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금 매도 추세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반등 추세라도 지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기대값을 좀 가지면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에 대한 지금 내용인데 골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쌍고를 그리고 나서 매도세를 굉장히 좀 크게 키워갔던 자리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얘는 사실상 이 전저까지 지금 미는 것보다는 786 자리값, 그래서 45, 49 이 정도 자리값에서는 45, 46 자리값에서는 추세 반전을 보여줬으면 가장 베스트였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매도세를 지금 좀 보여주면서 1780대까지 일단은 낙폭을 보여줬죠. 이후 지금 오늘자 일단 좀 나쁘지 않은 지금 매수세를 지금 다시금 보여주면서 추세를 지금 더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조금 아쉬워요. 골드 추세는 일단 방향성은 지금 좀 매수 관점을 좀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은 여기 구간대가 바닥이라는 생각하에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골드 관점은 지금 1895까지 지금 1829인데 1829까지 지금 상승 가져갈 수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좀 남아있는 게 목요일 금요일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일 동안에 지금 움직임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 월요일 오전에서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는 이미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금 강한 상승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터치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다시금 추세 반전인가요가 아니고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 이후에 이제 힘 자체가 더 좋으면 맥시멈으로 1965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일단 좀 만들어 놨었던 내용 자체고요. 자, 제가 최근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만한 내용 자체를 일단 좀 가져왔는데 자, 그래서 그럼 현재 여러분들 해외 주식과 지금 일단은 바라봤을 때 일단 나머지 세세한 종목들은 모르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갖고 싶은 종목 두 가지라고 딱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그래도 애플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얘기를 하죠. 왜? 테슬라와 애플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시총 1위를 가져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코로나 쇼크 이후부터. 코로나 쇼크 이후가 아니고요. 사실 그 전부터 계속적인 매도세를 지금 크게 가져왔었죠. 매수세를 크게 가져왔었죠. 그래서 뭐 테슬라 사태를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 쇼크를 가져갔었던 그렇죠. 2020년 3월까지만 보더라도 이때 당시에 이제 저점이 이제 80달러대까지 이제 낙폭을 보여줬었던 주가가 결국에는 1200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은 많았었지만 결국에는 1000달러 이상대까지 보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대단하신 거죠. 여기까지 이제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이 1200달러대까지 이제 좀 보여주고 1000달러대까지 다시 유지를 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이제 가장 저점을 그리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4월 초부터 해서 지금 5월 중순까지 바라보면 1100달러였던 게 지금 700, 지금 69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 1200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거의 반토막은 아니고 거의 거진 반토막. 그럼 얘 지금 일단은 저점은 어떻게 보냐? 일단 제가 지금 분석하고 지금 패턴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얘는 일단은 420과 450과 지금 350 이 사이 자리값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450부터는 만약에 이 자리값까지 온다라고 하면 매직 구간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0까지 해서 여기서 평단가 맞춰주는 자리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50까지 해서 여기서 이제 추세 반전이 나와준다. 그래서 조금 더 매도세가 너무 강하고 시황 자체가 안 좋았을 때는 350부터 해가지고 매직 구간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강력한 이 세 가지 자리값 자체가 지금 추세 반전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350 그리고 지금 420 그리고 450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 매집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3번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기존 보유하시는 분들도 여기 구간대까지 일단은 좀 매도세가 만약에 가져갔었을 때 얘 가격 반전을 지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대까지 700까지 반전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값이 920까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350에서 400 사이로 만약에 이제 대응하신 분들은 이 지금 이후에 바닥에서의 이제 반등 강한 추세가 나와줬을 때 여기서 이제 좀 재미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350이나 450까지의 낙폭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런 저점 구간대에서 평단가를 또 다시 한번 낮추는 작업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빅쇼트의 주인공 아시죠? 마이클 벌이라고 해서 이 빅쇼트의 주인공이 결국에는 지금 애플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숏 관점, 매도 관점을 지금 가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지금 낙폭이나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 나머지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서 되려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을 가져가고 있는 오일 가격에 되려 오일 가격에 이제 오일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죠. 쉐브론이랑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술주라든지 나머지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하루아침에 지금 실적이 떨어진다고 하면 15% 20%대까지도 지금 낙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개별 종목보다는 저는 그냥 ETF 에너지 관련 혹은 골드나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단기 대응으로 좀 끌고 가는 시장이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이러한 지금 지점까지 온다라고 하면 정말 땡큐죠. 지금 1200달러까지 했었던 테슬라 가격 자체가 지금 만약에 350달러대까지 온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거기서는 좀 강력하게 일단은 현금 비중 좀 모아놨던 거를 확대해서 좀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120달러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니까. 예, 이 120이라는 자리가 언제 보여줬었냐면 작년 5월 기준으로 나왔던 자리값이죠. 그 전에도 보여줬다라고 하면 2020년 8월 그래서 180까지 지금 상승했었던 애플 주가가 다시금 120짜리까지 온다. 여기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장기 보유로 좀 끌고 가고 싶은 종목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빵주죠. 빵주 5대장주인데 이 5대장주에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탈락을 했죠. 그 아마존도 쇼크를 한번 보여줬고요. 구글 자체도 지금 약간 불안한 상태. 그 넷플릭스는 진작에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페이스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작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대장주에서 일단 좀 가져가고 우리가 좀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애플과 테슬라. 근데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도 5.6%, 6.8%를 떨어졌어요. 정말 대단하죠. 시총 자체가 절대 가볍지 않은 종목인데 삼성전자 하루아침에 뭐 7%, 8% 빠지면 정말 우리나라도 패닉셀이 한번 다가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미증시가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조만간에 추세 반전을 한번 좀 그냥 어떤 이유를 꼭 근거를 대서가 아니고 일단 파동이나 흐름 자체 지금 5개월 동안 계속적인 낙폭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보셨을 때 반년 주기 6월부터 해서 아니면 7월부터 해서 추세의 한 번에 좀 전환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긴 추세는 매도일지언정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보여줄 시장이기 때문에 애플 120 그리고 테슬라 350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